세상에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을 원하고 있고, 대학에서 어떤 인재를 원하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고등학교에서 어떤 생활을 해야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간략히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알았어요? 그래서 이번 시간을 통해서 너희들이 3년 내내의 과정의 어떤 스케줄을 좀 짰으면 좋겠고요. 그거에 맞춰서 목표를 갖고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의 제목은 미래인재와 대학 입시 그리고 고등학교 생활이라는 제목으로 할게요. 미래인재와 미래에는 어떤 사람이 필요한지, 대학 입시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고등학교 생활, 그러기 위해서는 너희들이 이제는 어떻게 고등학교 생활을 해서 생기부라든지 자소서라든지 이런 것들을 준비할 수 있는, 그래서 오늘 제목은 미래인재와 대학 입시 그리고 고등학교 생활이라는 걸로 잡아봤습니다. 자, 지금은 4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합니다. 4차 산업혁명. 우리 이전에는 3개의 산업혁명이 있었어요. 제1차 산업혁명은 영국에서 시작된 증기기관이라고 대표되는 모직산업이 활성화됐던, 다시 말하면 농업사회에서 공업사회로 넘어가는 일련의 어떤 사회적 큰 변화, 그걸 1차 산업혁명이라고 하고요. 2차 산업혁명은 전기 내연기관이 어떤 출현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생활이 공간적으로, 시간적으로 이렇게 확장한 일련의 사회적인 큰 흐름, 그것을 제2차 산업혁명, 제3차 산업혁명은 1970년대에서 2000년대까지 이루어져 있던 어떤 컴퓨터, 인터넷의 출현으로 도래된 어떤 산업 생태계의 큰 변화를 3차 산업혁명이라고 합니다. 마지막 4차 산업혁명은 AI, 그 다음에 이세돌 구단하고 바둑을 둬가지고 인간의 어떤 창의성의 영역이라고 생각했던 부분에서 이제 로봇, 인공지능 이런 것들이 대체할 수 있는 일련의 큰 사회적 변화를 제4차 산업혁명이라고 합니다. 말이 어려운데 1차 산업혁명, 2차 산업혁명, 3차 산업혁명은 우리 인간의 팔과 다리를 대신하게끔 만들어준 게 요 3개의 산업혁명이에요. 4차 산업혁명은 뭐냐면 이제는 우리 인간의 머리까지도 대신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의 변화를 4차 산업혁명입니다. 세상은 많이 변했다고 합니다. 이런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여러분의 고등학교 생활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퀘스천을 갖고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자, 요 3가지가 현재 대학 입시에서 학생들한테 요구하는 자기소개서 항목입니다. 1번은 보면 고등학교 재학 기간 중 학업에 기울인 노력과 학습 경험에 대해 배우고 느낀 점을 중심으로 기술해주세요 해서 1000자를 적게 되어 있어요. 대입 자소서 항목에. 2번째 항목은 뭐냐면 고등학교 재학 기간 중 본인이 의미를 두고 노력했던 교내 활동을 배우고 느낀 점을 중심으로 3개 이내로 기술해주세요. 이렇게 되어 있어. 1500자. 학교 생활 중 배려, 나눔, 협력, 갈등 관리 등을 실천한 사례를 들고 그 과정을 통해 배우고 느낀 점을 구체적으로 기술해주세요. 1000자입니다. 요 3개는 전국에 있는 모든 대학교에서 요구하고 있고, 여기다가 플러스 하나를 대학 자체에서 질문할 수 있게 만들었어요. 근데 그 대학 자체의 질문도 요 3가지 내용과 거의 흡사합니다. 자, 이 3가지를 너희들이 쓸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고등학교 생활 중에 너희들이 뭐가 있어야 되냐면 학업에 기울인 노력이 있어야 돼. 학업에 기울인 노력이 있어야 돼. 둘째, 학습 경험이 있어야 돼. 누구의 경험이야? 너희들의 경험이 있다는 얘기야. 학업에 기울인 노력과 학습 경험에 대해서 너희들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2번째, 본인이 의미를 두고 노력했던 교내 활동을 3개 이내. 그럼 너희들은 교내 활동을 3년 동안 몇 가지를 해야 된다는 얘기야. 기본적으로 3가지를 해야 된다는 얘기야.
세 가지. 학교 생활 중 배려, 나눔, 협력, 갈등 관리 등 이런 것 중에서 느낀 점. 그럼 너희들은 배려한다든지 협력한다든지 나눈다든지 갈등 관리를 한다라는 이런 경험을 너희들이 해야 된다는 얘기야. 대학교에선 요 1, 2, 3에 대해서 학생들한테 쓰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대학에서는 왜 이 세 가지를 쓰게 할까요? 이렇게 해볼게요. 자, 미래 사회에 요구하는 인재의 모습입니다. 인재의 모습. 선생님이 얘기한 게 아니고 나는 대한민국 교사다라는 책을 쓴 조벽 교수님이 얘기한 거예요. 조벽 교수님. 조벽 교수님은 어떻게 됐냐면 미래 인재는 하늘의 모습을 가지고 있어야 된대요. 두 번째, 땅의 모습을 가지고 있어야 된대요. 세 번째, 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늘과 땅과 사람은 무엇일까요? 자, 조벽 교수님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늘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늘처럼 끝없이 넓은 끝이 없는 창의력을 갖고 있는 사람을 미래 사회에는 요구한답니다. 첫 번째, 창의력을 갖고 있는 사람. 두 번째, 땅처럼 단단하고 튼튼하고 옹골진, 빈틈이 없는 실력을, 자기 분야의 실력을 갖고 있는 사람을 미래 사회에는 요구한다고 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혼자서가 아니라, 더는 혼자서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과 함께 무언가를 같이 만들고 협력하고 그 다음에 만들어갈 수 있는 사람의 모습, 인성을 갖고 있는 사람을 미래 사회는 요구한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 하늘처럼 넓은 창의력을 갖고 있는 사람. 두 번째, 땅처럼 단단하고 튼튼한 실력을 갖고 있는 사람. 세 번째, 따뜻한 사람 냄새가 나는 인성을 갖고 있는 사람을 미래 사회에는 요구한다라고 했었어요. 자, 이거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 보이는지 모르지만 월드 유니버시티 랭킹, 세계 대학 랭킹을 매년 합니다. 세계 대학 랭킹을 매년 매기고 있어. 여기 맨 위에 있는 게 1등이거든? 여러분, 세계에서 대학 랭킹 1등이 어느 대학인 줄 아세요? M자로 시작되는데. MIT예요. MIT. 잘 안 보이지만 두 번째는 스탠퍼드 유니버시티, 세 번째는 하버드 유니버시티, 네 번째는 유니버시티 오브 옥스퍼드, 다섯 번째는 칼텍. 이렇게 대학 랭킹을 매기고 있어. 우리나라 대학들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나라 대학. 여러분, 우리나라 대학 중에 세계 랭킹에서 가장 랭킹이 높은 대학이 어딘 줄 아세요? 한번 볼까? 이렇게. 우리나라 세계 랭킹 QS 2020년 평가에서 서울대학교가 37등 했어요. 작년에는 36등 했는데. 41등은 카이스트, 83등은 고려 유니버시티, 87등은 포스텍, 포항공과대학교, 95등은 성균관 유니버시티, 104등은 연세 유니버시티, 한양 유니버시티, 경희 유니버시티 해가지고 우리나라 대학들도 이렇게 세계 랭킹을 뭐 하고 있다는 얘기야? 매겨지고 있다는 얘기야. 되게 높아요. 서울대 37등. 그럴 때 카이스트에서 뭐라는 줄 아세요? 서울대학교는 법대도 있고 인문대도 있고 경영대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볼륨이 크다. 그러니까 랭킹이 높은 거다. 순수하게 우리가 그 공대만 따지고 순수 과학대만 따지면 자기들이 카이스트가 서울대보다 높다라고 카이스트에서는 뭐한다? 자랑하고 있습니다. 연세대학교 104등이라고 되어 있는데 연세대학교는 뭐야? 이거 랭킹 매기는 게 잘못됐다. 우리나라 대학 중에서 세계 각 나라와 가장 네트워크가 많이 연결되어 있고 그 다음에 많은 인재들이 나온 대학이 연세대학교다. 그래서 연세대학교는 우리나라 최고다. 이런 말을 합니다. 고려대학교는 무슨 세계화가 뭔지 아냐? 민족대학, 민족고대. 그래가지고 우리 것이 세계적인 것이요 하면서 막걸리 먹으면서 자랑하는 대학이 고려대학교라고 하죠.
성균관대학교는 뭐라고 합니까? 서울대학교가 원래 서울대학교가 아니다. 조선시대부터 역사와 뿌리를 가진 우리나라 최고의 고등교육기관이 어디자? 성균관이다. 그래서 성균관대학교는 성균관대학교를 홍보하고 있어요. 선생님 얘기는 뭐야? 각 대학이 뭐하다는 얘기야? 다 잘났다고 지금 홍보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각 대학에서는 자기 대학이 이렇게 훌륭하다고 홍보하고 있을까요? 이제는 우리나라 대학만의 어떤 경쟁이 아니야. 세계화를 이끌고 세계화의 주역을 갖다가 만들어내는 이 대학들은 이제는 글로벌 경쟁을 하고 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그런 우수한 학생, 졸업생을 배출하기 위해서 이 대학들은 뭐하다는 얘기야? 필사적으로 우수한 학생들을 모집하려고 하고 있어요. 당연히 여기 나와 있는 대학들은 각 고등학교에서 가장 훌륭하다라고 생각하는 아이들을 모집하려고 노력하고 있어. 왜? 그렇게 훌륭한 씨앗을 갖고 있는 아이들이 그 대학에 들어오면 대학교에서 물과 양분을 주면서 어떻게 돼? 더 큰 인재를 육성해서 글로벌 리더로 키우겠다는 얘기죠. 근데 이런 대학만 있는 게 아니죠. 요즘은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대학들이 이제 무너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무너지고 있냐면 벚꽃 피는 순서대로 폐교되고 있어. 벚꽃이 어디부터 피냐면 저 제주도부터 핀단 말이야. 따뜻한 데부터. 여기는 어떻게 돼? 서울하고 멀단 말이야. 서울하고 머니까 학생들이 어떻게 돼? 그 밑에 지방으로 잘 안 가려고 해. 그러다 보니까 점점 인구는 줄어들죠. 줄어드니까 학생 수는 적죠. 학생 수가 적으니까 학생을 모집하지 못하는 거야. 그래서 대학이 뭐 하고 있어요? 이제 망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빨간 선으로 보면 대학 입학 정원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학생 수가 이렇게 줄어들고 있는 거야. 무슨 얘기냐? 글로벌 경쟁은 점점 심해지고 있는데 학생들은 없어가지고 모집하기 어렵다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어떻게 돼? 일단은 그 대학들이 뭐 하다는 얘기야? 우수한 학생들을 갖다 어떻게 하든 모집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얘기야. 여기서 중요한 거. 그 우수한 모습이 뭐냐 이거지. 선생님은 요 세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고등학교 학생 생활기록부를 보고 자소서를 보면서 어떻게 돼? 창의력을 갖다가 많이 갖고 있는 학생을 대학에서 뽑으려고 할 거야. 두 번째, 그 관련 분야에 대한 실력을 갖고 있는 아이들을 뽑으려고 할 거야. 인성을 갖고 있는 아이들을 뽑으려고 할 거란 말이야. 왜? 이런 모습을 갖고 있는 게 미래 인재의 모습이니까 이런 모습을 자기소개서, 그 다음에 추천서, 가장 중요한 생활기록부에서 어떻게 된다는 얘기야? 찾아내가지고 뽑겠다는 얘기가 되는 거야. 그러면 학생들이 첫 번째 실력을 확인할 수 있는 곳은 어딜까? 생활기록부에서 실력을 확인할 수 있는 곳은 어딜까? 선생님이 생각하기에 학생들한테 가장 중요한 실력이 나오는 것은 성적이라고 생각해요. 생활기록부에서 성적표에서 등급이 나온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등급이 나온 그 밑에 뭐야? 과목별 과세특이 나오죠. 이 학생은 수업 시간에 이런 태도를 가지고 있고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어서 수업에 임했던 학생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 실력을 볼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너희들이 뭐 해야 된다는 얘기야. 일단 등급을 잘 받아야 된다는 게 넘버원이죠. 두 번째는 등급이 설령 낮더라도 선생님들이 주관적으로 너희들을 봤을 때 과목별 세부 특기사항에 들어갈 수 있을 만큼 너희들이 적극성이라든지 태도라든지 그런 것들을 갖다가 끈질김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보여줘야 된다는 얘기. 두 번째, 창의력. 창의력은 학생들한테 가장 많이 물어보는 거야. 창의력은 어떨 때 창의력이 이렇게 발현이 될까? 선생님이 생각하는 창의력은 뭐냐면 경험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얘기할게. 선생님이 생각하는 창의력은 경험이다. 그러니까 연필이라는 경험과 지우개라는 경험을 했을 때 지우개에 달린 연필을 만들 수 있다라고 했어. 다시 말하면 연필이라는 경험이 없었으면, 지우개라는 경험이 없었으면
새로운 지우개 달린 연필을 못 만든다는 얘기죠. 그러면 너희들이 화학공학과를 가. 그럼 화학공학과에서 창의력을 갖다가 발휘한다면 어떤 학생이 되겠어? 화학공학에 관련된 어떤 활동을 다양한 경험을 했던 학생들이 창의력을 갖다 뭐 한다는 얘기야. 발휘할 수 있는 가능성이 더 커진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너희들이 그 대학에서 창의력을 갖다가 돋보이게 하려면 뭐야? 너희들 관련된 꿈과 진로하고 관련된 동아리 활동이라든지 그 다음에 자치 활동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해서 다양한 경험들을 생기부에 나타내 줄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마지막 세 번째, 인성. 요즘은 선생님들이 그냥 옛날처럼 칠판 쓰면서 수업 안 합니다. 그냥 너희들 알아서 회의해 하면서 학급 회의 시키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야? 주제를 주고 무언가 역할을 갖다 자꾸 줘. 그럴 때 어떻게 돼? 다른 친구와 자꾸 협력하면서 무언가를 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는 거야. 수업도 프로젝트 학습 많이 하잖아. 선생님들하고 이렇게 주제 정해가지고 너희들이 보고서를 쓰잖아. 혼자서 하는 게 아니야. 다른 친구들과 함께 하면서 인성을 갖다가 볼 수 있는 활동이 많으니까 이 인성을 갖다가 할 수 있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자, 이거 앞으로 다시 한번 가볼게. 자, 한번 다시 되돌아와 봤어. 대입 자소서 항목 첫 번째 볼게요. 학업에 기울인 노력과 학습 경험. 선생님, 이거는 땅에 해당되는 실력을 확인한다고 봐. 아까도 얘기했어. 성적표에서 등급, 이건 객관화된 지표야. 두 번째, 과목별 세부 특기 사항은 뭐야? 누가 쓰는 거야? 선생님이 봤을 때 너희들의 과목에 대한 열정, 태도, 끈기 이런 것들에 대한 실력을 돋보이게 하는 거야. 이거는 뭐야? 너희들이 생각하는 실력에 대한 노력, 학습 경험이니까 너희들이 생각한 거야. 그러니까 뭐라는 얘기야? 대학 입학사정관들이 객관된 성적과 선생님이 표현한 그 실력을 확인할 수 있는 어떤 경험, 그 내용과 과목별 세부 특기 사항, 너희들이 생각하는 노력과 학습 경험을 토탈로 봐서 너희들이 실력에 대해서 어떤 실력을 갖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게 1번 항목이야. 땅의 모습. 두 번째, 본인이 의미를 두고 노력했던 교내 활동. 이건 뭐야? 너희들이 경험한 거죠. 경험한 거니까 2번 항목은 뭐를 갖다가 측정한다? 창의력을 갖다가 측정한다라고 선생님은 생각한다는 얘기죠. 그런데 학생들이 6개월에서 1년 정도 프로젝트를 진행하잖아요. 그러면 학생들이 이 자소서에다가 그 활동에 대해서 막 설명을 해. 이 활동은 무엇이며 자기는 어떤 활동을 했고 배운 거는 어떻고 주저리 쓰잖아. 그런 걸 쓰면 아무리 많이 써봐야 400자 넘기기가 어려워. 400자에서 450자 나오는 게 너무너무 어려워. 그러면 왜 3개 이내로 했을까? 대학에서도 아는 거야. 오랜 기간 어떤 활동을 했어도 400~500자 나오기가 어렵다는 거죠. 왜 3개로 했을까? 1년에 하나. 1년에 하나의 제대로 된 활동만 했어도 충분히 그거를 통해서 학생이 가지고 있는 경험, 다시 말하면 창의력, 발전 가능성을 여기서 뭐 할 수 있다는 얘기야? 볼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건 창의력을 본다라고 선생님이 생각해. 세 번째, 배려, 나눔, 협력, 갈등 관리. 이건 뭐예요? 혼자서 살아가는 게 아니죠. 다른 친구들과 함께 무언가를 함께 할 수 있는 인성을 갖고 있는지를 갖다가 보는 거야. 그럼 대학에서 제일 중요하게 보는 게 뭘까? 그래요. 실력이에요. 실력. 두 번째는 그래요. 창의력이에요. 세 번째는 인성이죠. 사실은 3번은 대학 입학처에서도 그래. 이걸로다가 아주 점수를 막 분류하진 못한대. 그래서 1번과 2번이 가장 중요한 활동이라는 얘기죠. 자, 그러면 너희들을 뽑는 전형에는 뭐가 있냐면 수시하고 정시가 있습니다. 수시에는 학생부 위주, 논술, 실기, 정시에는 수능이 있습니다. 학생부 수시 보면 학생부 위주에는 교과 전형이 있고 종합 전형이 있어. 교과 전형은 뭐냐면 교과 전형은 성적만 보는 거야. 과목별 세부 특기 사항도 안 봐. 뭐야?
성적만으로 뽑는 거야.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학생부 종합전형은 뭐냐면 너희들 생기부에 다 나와 있는 거. 책 읽은 거, 봉사한 거, 동아리 활동한 거 이런 것들 다 보는 거야. 자소서도 보고 그 다음에 어떤 대학에서는 지금 추천서까지 봤었어. 작년까지는. 논술은 풀어가지고 하는 거고 세 번째는 실기는 뭐 노래를 잘한다든지 그 다음에 그림을 잘 그린다든지 달리기를 잘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실력 위주야. 정시는 수능입니다. 자, 2021학년도 전형별 선발 비율을 보면 잘 안 보이죠? 수시가 77%야. 수시가 77%. 정시가 23%. 그러니까 어떻게 돼? 거의 8대2, 7대3 정도 수시에서 많이 뽑는 거죠. 그럼 너희들한테 물어볼게. 수시를 먼저 준비해야 될까? 정시를 먼저 준비해야 될까? 고등학교에 들어오는데. 수시를 먼저 준비해야 된다는 얘기야. 수시를 준비한다. 선생님 저 정시를 준비하면서 갈게요. 더 수업 듣지 않고 싶어요. 이거 3년간 본인이 힘든 거야. 8대2, 7대3 정도 누가 어떤 거에서 많이 선발한다? 수시기 때문에 너희들이 뭘 먼저 준비해야 된다? 수시를 먼저 준비해야 된다. 알겠죠? 자, 서울 주요 15개 대학 모집 인원 및 비율입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을 가장 많이 뽑아요. 44% 정도 뽑아. 44%. 학생부 교과는 8.1%야. 그러니까 50%가 넘는 인원을 뭘로 뽑는다는 얘기야? 학생부로 뽑는다는 얘기야. 수능은 30% 정도 되고요. 논술은 10%, 실기는 7.5%. 서울 주요 15개 대학은 뭘까요? 학생들이 가장 가고 싶어하는 대학들이야. 흔히 말하면 명문대라는 얘기를 하죠. 명문대에 오는 친구들은 일반계 고등학교만 있는 게 아니야. 뭐야? 특수목적 고등학교도 있어. 영재고, 과학고, 자사고, 뭐 수많은 학교들이야. 그러면 솔직히 까놓고 얘기해보자. 그런 학교에서 나온 아이들은 등급이 좋을까 나쁠까? 나쁘겠죠. 일반계 고등학교에서 졸업한 애들은 유학생들보다는 어떻게 돼? 내신이 좋겠죠. 대학에서는 이러한 그 학교별 내신 차이가 있기 때문에 주요 15개 대학에서는 학생부 종합전형을 가장 많이 보는 거야. 무슨 얘기냐? 그 안에 들어와 있는 활동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게 학생부 종합전형이야.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제일 먼저 준비해야 될 건 뭐야? 학생부 종합전형이라는 얘기죠. 학생부 종합전형이니까 어떻게 돼? 아까 얘기한 실력과 창의력과 인성을 갖다가 발휘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을 고등학교 시절에 해야 된다는 말을 하고 싶습니다. 그걸 통해서 아까 선생님은 세 가지로 구분했어. 실력과 창의력과 인성이라고 했는데 대학에서는 학업 역량이다, 전공 적합성이다, 인성이다, 발전 가능성이다 해가지고 이렇게 지표를 하나하나 만들어놨어. 근데 궁극적으로 말하면 뭐야? 너희들이 너희 진로에 관련된 다양한 활동을 하면서 공부를 열심히 하면서 혼자서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과 무언가를 같이 만들려고 하는 그런 다양한 활동을 하면 선생님이 얘기하지만 너희들 생기부는 완벽하게 풍성하게 만들 수 있다라는 말을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생기부에는 인적상, 학적상, 출결, 수상, 진로, 창체, 교과 이런 것들이 쫙 있는데 선생님이 자꾸 강조하지만 먼저 뭐가 제일 중요하다? 실력이 제일 중요하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뭐야? 등급을 잘 맞을 수 있게 교과 공부 열심히 해야 돼. 그런데 그 교과 공부가 요즘은 선생님들이 과정평가라고 해서 다양한 활동들을 갖다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너희들이 뭐야? 그 다양한 활동하는 수업 시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열정을 발휘하면 등급이 조금 낮아져도 선생님들이 과목별 세부 특성에 너희들의 특성을 갖다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창체라든지 진로라든지 이런 것들은 뭐야? 너희들의 경험을 갖다가 적을 수 있는 칸들이지. 너희들의 경험. 너희들이 말하는 경험은 뭘까? 진로 희망과 관련된 동아리 활동을 열심히 했으면 좋겠어. 단발적인 게 아니라 1년짜리 프로젝트, 6개월짜리 프로젝트를 갖다 만들어가지고 너희들이 스스로 한번 만들어가는 거야.
그 다음에 우리 학교는 자치법정도 있고 되게 많아요. 학급 활동이라든지 그 다음에 그 학생 자치회 활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면 너희들의 다양한 모습을 선생님들이 창책, 진로, 그 다음에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 이런 곳에 얘기할 수 있습니다. 독서 활동은 옛날에는 뭐 느낀 점까지 쫙 적어줬는데 요즘은 독서 활동은 읽은 책하고 제목만 나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사실 책을 뭐 1년에 20권, 30권 읽는 걸 좋아하겠지만 선생님이 많이 지도해 본 결과 한 학기에 한 3권에서 4권 정도 이렇게 읽어주면 아주 풍성한 것 같아요. 3권 정도. 3권. 사실 3권도 어려워. 2권밖에 잘 못 읽는데 3권 정도를 목표로 해서 자기 진로와 관련된 어떤 도서, 시사와 관련된, 꿈과 관련된 것, 그 다음에 취미와 관련된 것들 이런 것들을 좀 적절히 해서 너희들이 독서 기부 적는 거는 문제가 안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얘기했어. 자기 소개서 항목은 요 3가지가 있는데 결론적으로 1번은 너희들의 실력, 2번째는 너희들의 창의력, 3번째는 너희들의 인성을 갖다가 갖고 있는지 이런 모습을 갖고 있으면 세계의 대학과 세계의 인재들과 싸워도 너희들이 우리나라를 대표하고 너희들이 가는 대학을 대표할 수 있는 어떤 잠재력을 갖고 있는 아이들이라고 생각해서 그걸 평가해가지고 대학교에서 너희들을 선발한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선생님이 봐도 이렇게 쓸 수밖에 없을 것 같아. 이렇게 쓰게 해서 너희들을 바라보는 게 나는 대학에서 되게 합리적으로 너희들을 평가한다고 생각해요.